깨끗하고 단정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운명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수행은 바로 자신의 삶의 거처를 정갈하게 가꾸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 속담에 이르길 사람은 집으로 인해 존재하고 집은 사람으로 인해 존재한다고 했지요. 사람과 집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하늘과 땅이 비로소 통하게 되고 그곳에 사는 이의 바탕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납니다. 집의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을 가장 투명하게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 공간 속에서 그의 하루가 쌓이고 삶의 결이 그려집니다. 계절이 바뀌어 명절이 다가올 때면 우리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그 안에 고인 시간을 새롭게 합니다. 옛말에 돈을 쓰지 않고도 복을 불러오는 비결이 있다 하듯이 집안이 정갈하고 평온하면 그곳엔 기쁨과 행운이 자연스레 깃들고 그 행복은 조용히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렇게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세 가지의 운명이 따르며 그 운명은 일생을 두고 그들의 삶 속에 은은한 향처럼 배어들게 됩니다. 습관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의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30년은 습관을 쌓는 시기이며 그 후 30년은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삶의 흐름과 상태를 좌우하고 결국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 시작은 깨끗하고 정돈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84세의 나이에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바로 국민할머니라 불리는 김 선생님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김 선생님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깨달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덜 바쁘게 살아도 된다고 여기지만 김 선생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은 사람을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그대로 두면 녹슬고 쇠퇴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삶 속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활과 일 모두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연기를 제외한 여가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물건을 가지런히 배열합니다. 그리고 꽃을 꽂고 화분을 돌보면서 집안을 꾸미는 작은 시간들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찾고 누립니다. 김 선생님의 집은 과도한 장식을 치우고 오랜 세월이 남긴 손때 묻은 서적들과 수많은 상장이 놓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이 흔적들은 김 선생님의 단단한 삶의 태도와 세월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삶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다른 배우들의 집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과는 달리 김 선생님의 집은 소박하고 단정한 기품으로 그 자체의 빛을 뿜어냅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화분이 놓여 있으며 침실은 깔끔하면서도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줍니다. 집안의 구성 하나하나에는 그가 쌓아온 깊은 인생의 통찰과 차분한 연륜이 스며들어 있는 듯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좋은 습관 덕분에 김 선생님은 삶에 대한 넓은 시야와 깊은 깨달음을 갖추게 되었으며 노년에 그는 한결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들만의 에너지가 주변에 맴돕니다. 어디에 있든 그 에너지는 따라다니며 닮은 사람과 상황을 이끌어오지요. 맑고 투명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면 삶은 그만큼 투명해지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며 모든 일은 자연스레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결이 결정되곤 합니다. 생기가 넘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주말이나 짧은 여유 시간에 침대에 누워 영상만 보고 보내기보다는 맑은 햇살이 비치는 날에 집안을 정돈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며 오래된 옷을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나태함과 묵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마음속에 들어찰 것입니다. 오랫동안 탁한 공기에 둘러싸여 있으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창문을 열고 자주 환기시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단순한 환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서너 번, 20-3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때 기분은 마치 바람처럼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면 그것은 짐이 되어 우리의 기분을 짓누르게 됩니다. 생활 속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면 삶이 훨씬 환하고 밝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점차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은 단지 집안이 정돈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건강한 생명력까지도 반영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정리하여 마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평온함과 생기가 차오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중년에 가장 세련되고 통찰력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에 대한 한 답변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내며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년을 향기롭게 만드는 법이라 말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며 자유롭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있지요. 얼마 전 이웃 박 아줌마는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서로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며 결국 부부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깊은 슬픔에 잠겼으나 차츰차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자유롭게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나름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박 아줌마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맞는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막 이혼한 후 그녀는 반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고요한 방 안에서 눈물로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예전의 밝고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앙상한 체념과 무거운 고독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유쾌하고 웃음이 많았던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곤 했죠. 명절 때는 집에서 직접 만든 만두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동네를 채우곤 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응답하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던 그녀. 집 안에 들어서자 평소 소중히 여기던 화분들은 시들어 생기를 잃었고 구석구석엔 오래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방 안은 고요하게 침잠된 마음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마음이 너무도 허전해 청소할 힘조차 내지 못했다며 지난 추억의 흔적과 버려진 생활용품들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고 쑥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대화 후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동안 쌓였던 쓸모없는 물건과 시든 꽃들을 하나씩 치우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집착도 함께 내려놓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화분들이 반겨주는 집, 오래된 상자들이 사라진 공간은 그녀와 함께 밝고 생기 있는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의 환한 미소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담고 있었으며 더 이상 묵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알게 되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자연스레 그녀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자신과 물건의 관계를 잘 다루고 단샤리, 즉 비움과 단순화를 실천하면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샤리 개념을 창시한 야마시타 히토코는 어릴 때 절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승려들이 명상과 참선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뿐 아니라 매일 집안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며 빗자루로 구석구석을 쓸어내는 과정을 통해 영혼을 청소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쓰임을 다한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새롭게 가꾸고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지요. 오랜 시간 눈물에 잠겼던 방이 다시 햇살로 가득 찬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비로소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림의 결심을 통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벼운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워내기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을 넘어 마음의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평온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다루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과 세상과의 관계를 가다듬는 일은 삶의 짐을 덜어내는 아름다운 수행과도 같습니다. 야마시타 히토코는 그 수행의 길에서 단순함이야말로 마음의 해방을 가져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생활을 간소화함으로써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실감했지요.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곧장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미니멀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치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평온하게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단이라는 개념을 물건 정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여 인생을 단순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잡동사니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생이란 길 위의 여정 같아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 돌발적인 일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에도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점차 쌓이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 마음속의 무거운 찌꺼기들이 우리 내면을 무너뜨리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단샤리를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을 비우고 강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비로소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만 발걸음이 한층 가볍고 안정되며 그렇게 단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나날이 복된 삶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가 양샤오성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사가 보내준 것처럼 그들이 어떤 가정에 발을 들이면 그곳은 저절로 밝아지고 아이들과 어른의 마음이 환해진다고 말이지요. 이수정은 바로 이영준의 가족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수정이 이영준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불행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영준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어 이영준은 사고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이런 불운 속에서도 이영준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가족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이수정은 한결같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어머니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이영준의 가족을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이수정의 헌신은 그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넘어서 사랑으로 그 집을 감싸 안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무겁고 어두운 시간을 환히 밝히며 집안을 평온하게 가꾸는 동시에 그녀 자신도 차분히 다듬어갔습니다. 그녀가 집안을 돌보며 쌓아올린 정성과 헌신은 결국 그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곳에 평온과 복을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단샤리, 비움의 미학을 통해 내면과 집안을 가꾸어가는 삶은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쌓아가고 인생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영준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진심을 다해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이수정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아버지의 결심이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영준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땀 흘려 돈을 벌었고, 이수정은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집안일을 맡아 어르신을 보살피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언제나 함께 힘을 나누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 시기에도 이수정은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갈하게 유지되었고, 가족 모두가 서로의 존재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삶을 이어가며 이영준과 가족들은 차츰 생기를 되찾았고 각자 삶에서 다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작가 빙심은 아름다운 가정이 모든 행복과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가정을 가꾸고 정리하는 일이 쌓여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행복과 복이 찾아드는 법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집이 깔끔하게 정돈된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아지고, 반대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의지처이고, 집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가꾸는 일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축적하는 것이고 생명의 에너지를 풍부하게 채워가는 길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집안이 평온해지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일 가정이 더 번창하고 삶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환경을 세심하게 가꾸어가는 일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이 곧 우리의 생활 수준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가 얻는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집이 깨끗하고 따뜻하게 가꾸어질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이 깃들게 됩니다. 하버드의 맨델슨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자신의 집을 돌보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은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계절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새해에는 생활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가정을 더욱 소중하게 돌보며 집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정리하여 매일을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언제나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며 그곳에서 삶의 꽃이 만개하고 하루하루가 활기로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감동적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